광교토 대왕은 후연에 뺏겼던 신성, 남소성을 탈환하고 비사성까지 함락하여 요동반도를 완전히 정복하였다. 고구려군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더욱 진격하여 모용선비의 심장부로 가는 길목인 숙군성까지 함락하였다. 숙군성을 지키던 모용기는 성을 뺏기자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광교토 대왕은 만족하지 않았다. 다음 목표는 연나라의 심장 용성입니다. 요동을 얻고 숙군성을 함락했지만 아직 고구려의 철천지 원수 모용선비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저 모용선비의 연나라를 더 이상 역사에 존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광교토 대왕은 군을 재정비하고 군량과 무기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등 용성으로 향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모용기의 책사로 고구려에 항복한 진에게는 평주자사로 임명하였다. 진이 물었다. 평주자사는 요동을 관할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태양께서 어렵게 얻은 요동인데 이제 막 항복한 저를 무엇을 믿으시고 이런 무거운 자리를 주시는 것입니까? 태양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나는 항상 사람을 쓸 때 출신보단 능력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맞는 직책을 내렸습니다. 그댄 누구보다 요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 이보다 더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감격한 진은 머리에 땅을 박으며 엎드려 절하였다. 태양의 크신 은혜를 진이 100번 죽는다 한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문골세신하여 태양의 뜻에 티끌만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광교토 대왕이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요동을 이제 막 정벌해서 요동 백성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대가 가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대를 믿습니다. 진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절하고 태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였다. 403년 광교토 대왕은 정군에 명하였다. 우리는 후연의 심장 용성을 공격한다. 모든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태양의 엄중한 진격명령에 사기충만한 고구려 군사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소리가 울려 퍼지니 천하의 그 함성소리가 미치지 않는 데가 없었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한편 숙군성이 떨어지고 고구려군이 용성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연 황제 모용희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연나라의 명장들을 모두 모아 대책을 의논했지만 광교토 대왕의 명성을 잃게 하는 자들이라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니 모용희는 더욱 초조했다. 연나라의 최고 장수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겁을 먹고 있으니 누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이때 중위 장군 풍발이 나서서 말했다. 황제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짐짓 사기가 높아 보이나 실은 연이은 전쟁으로 매우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수성전을 펼쳐 방어에만 전념하다 고구려군의 약점이 보일 때를 노려 물리친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더욱 답답해 모용희가 말했다. 그건 숙군성주 모용기가 이미 썼던 계책이 아니냐. 그렇게 하다 결국 성을 함락당했는데 또다시 같은 방법을 쓰자는 것이냐. 광교토 대왕은 천하무적에 계책에도 밝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간과한 모용기가 유인책에 속아 한순간 전세가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그때를 거울 삼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성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모용희가 남은 장수들의 다른 의견이 없는지 시선을 돌려보았지만 마땅한 계책은 나오지 않았다. 뭐 할 수 없지. 성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모용희는 특히 황후 부훈영을 사랑했는데 두렵고 골치 아픈 회의를 마치고 그날도 황후애가 지친 심신을 달랬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서도 내내 한숨만 쉬자 황후가 물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습니까? 고구려군이 쳐들어오는데 마땅한 대책은 없고 중위 장군 풍발만이 계책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수성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니 오늘날 연나라의 처지가 안타깝고 답답하여 이렇게 한숨만 내쉬는 것입니다. 그 말에 황후도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풍발은 역적의 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결코 그를 무겁게 쓰거나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용희가 황후의 걱정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내 황후의 말이라면 뭐든지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의 재주가 필요해 쓰고 있다만 때가 오면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웠어든 처단할 것입니다. 한편 광교토 대왕은 용성에 도착하자마자 진체를 세우고 발빠르게 움직였다. 먼 길을 온 우리 군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 속전속결만이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일 것이다. 광교토 대왕은 군을 네 부대로 나누어 성을 에워싸고 밤낮 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벼랑 끝에 선 연나라의 장수들과 병졸들은 배수의 진을 치고 필사적으로 맞서 방어하였다. 여기 용성이 떨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이렇게 거듭되는 공격과 방어로 전세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채 두 군대가 모두 지쳐가고 있었다. 이 상황에 풍발은 한 가지 더 심리적 계책을 내었다. 지금까지 광교토 대왕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관료들의 직위를 유지시켜주는 등 은혜로 대하여 왔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 방어하는 자들이 쉽게 항복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구려군의 매서운 공격을 견디고 있다만 만약 이곳 백성들과 병사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풍발의 의견을 듣고 있던 모영희가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백성들과 군사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단 말인가? 헛소문을 퍼뜨려야 합니다. 광개토 대왕이 정복하는 곳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죽인다는 공포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남자는 때려 죽이고 여자는 놀이개가 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면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마음이 배수의 진이 되어 모든 백성과 군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죽기로 싸울 것입니다. 그 말에 모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반겼다. 듣던 중 좋은 계책이다. 당장 그리 시행하라. 이에 풍발은 사람을 시켜 성한 병사는 물론 백성들에게까지 광개토 대왕과 고구려군의 잔인함을 상기시키는 소문을 퍼뜨렸다. 풍발이 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 말했다. 고구려군은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성을 정복하면 우리는 물론 우리 가족들도 모두 몰살당한다고 한다. 이미 정복당한 요동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다.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 전장에서 뼈가 가루가 되도록 싸워 요동꼴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을 지켜내자. 그 말에 후연의 장수와 병사들은 남은 모든 힘을 이곳에서 불사르겠다는 듯 함성을 지르며 각오를 다졌다. 이렇게 풍발의 헛소문으로 후연의 병사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결사항전하니 천하의 광개토 대왕이라도 쉽게 성을 함락할 수 없었다. 결국 먼저 지쳐가는 쪽은 고구려 병사들이었다. 광개토 대왕은 걱정이 되었다. 저들은 성 안에서 모두 한마음이 되어 죽기로 싸우고 있으니 성의 함락이 쉽지가 않구나. 군의 사기도 떨어져가고 걱정이다. 만약 이때 군량마저 떨어진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태왕의 걱정에 자장군이 나서 말했다. 조금 있으면 요동으로부터 부족한 군량이 보급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다시 심기일전하여 성을 도모해 봄직할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더욱 걱정하며 말했다. 연나라에는 풍발이라는 지략이 뛰어난 장수가 있다는데 그가 만약 우리의 보급줄을 끊는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누가 가서 우리의 보급 병사들을 지켜줄 것이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장군이 나서 말했다. 소장에게 병사 3천만 내려주신다면 우리의 보급이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장군의 급한 성격을 알고 있던 태왕이 불안한 듯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군량과 보급품이다. 풍발은 꾀가 많은 장수이니 무겁게 지키되 절대로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일은 좌장군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우장군이 물러서지 않았다. 군련장은 쓰고 출정하겠습니다.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소장의 목을 베십시오. 우장군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광개토 대왕은 출정을 허락하였다. 한편 척후병을 미리 보내 고구려군의 상황을 감시하고 있던 풍발에게도 군량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풍발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번 군량이 고구려군에 도착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내 직접 그들의 보급을 끊을 것이다. 풍발은 야함을 틈타 성을 빠져나가고 우회하여 고구려군의 보급병이 지나는 길목에 매복하였다. 어느새 수송 물자를 가득 실은 고구려 군대가 지나는데 그 숫자가 예상보다 너무 많았다. 풍발이 미리 그곳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에게 물었다. 수송병들이 왜 이리 많은 것이냐. 저 많은 군대가 그 요동에서 왔단 말이냐. 아닙니다. 광개토 대왕이 우리가 기습할 것을 미리 파악하여 따로 호위하는 병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말에 풍발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 광개토 대왕의 지혜는 나 따위가 감히 미칠 수준이 아니구나. 하지만 이곳에는 그런 광개토 대왕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문득 한 가지 계책이 생각났다. 군량을 지키는 부대를 지휘한 자는 우장군이다. 저 사람은 낮에 성을 공격할 때도 좌장군의 전공을 능가하려 경쟁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나는 그 심리를 이용할 것이다. 얼마 후 풍발이 앞장서 고구려의 군량을 실은 수송부대를 공격했다. 이에 미리 예상하고 그곳을 지키고 있던 우장군이 풍발을 찾아 덤벼들었다. 나는 너희들이 기습할 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이곳이 너희들이 죽을 자리가 될 것이다. 풍발도 지지 않고 덤벼들어 우장군에 맞섰다. 두 장수가 몇 합 어우러지나 싶더니 풍발이 아무래도 힘이 붙이는지 이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저들이 미리 대비하고 있으니 군량을 뺏는 것은 무리다. 퇴각하라. 우장군이 후영 군사들의 퇴각을 허용하지 않았다. 어디를 도망가느냐. 모든 군사는 뒤쫓아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풍발이 도망치며 말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때 한 부하장수가 급히 우장군을 말렸다. 태왕께서 말씀하시길 풍발은 꾀가 많은 자이니 결코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장군께서는 추격을 멈추십시오. 무슨 소리냐. 풍발을 잡는다면 내가 좌장군을 제치고 이 전쟁의 1등 공신이 될 것인데 이 기회를 놓치란 말이냐. 우장군은 그대로 병사들을 이끌고 풍발을 쫓았다.
그렇게 병사들이 쫓고 있을 때 숨어있던 한때의 연나라 병사들이 나타나 마체에 실려있던 군량에 일제히 불화살을 쏘니 고구려군의 목숨줄과 같은 군량이 모두 불타버렸다. 그제서야 등 뒤에서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낀 우장군이 추격을 멈추고 돌아보았는데 아까운 군량이 모두 불타고 있었다. 급히 병사들을 돌려 불을 끄게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그 혼란한 상황에 풍발이 다시 돌아와 공격하니 고구려군이 크게 상하였다. 우장군이 끝까지 싸워 풍발을 쫓아냈으나 소중한 군량은 모두 타버렸다. 이에 크게 낙담하여 울부짖더니 어느새 칼을 뽑아 자결하려 하였다. 놀란 부하 장수들이 급히 붙들어 말렸다. 태왕께서 계신 마당에 자결하는 것은 더 큰 불충일 것입니다. 그 말이 100번 옳은 말이라 우장군은 칼을 버리고 입술을 씹으며 안타까워하였다. 그리고 부하 장수들에게 명했다. 나는 이곳에 군련장을 쓰고 왔다. 너희들은 나를 포박하여 태왕께 끌고 가 크신 명을 받도록 하라. 병사들은 눈물 흘리며 우장군의 명을 따랐다. 한편 품발은 다시 성에 들어가려 했으나 고구려군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리저리 어두운 밤을 틈타 성에 들어가려 했지만 고구려군이 성 주위에 횃불을 있는 대로 밝혀 대낮같이 밝았다. 이때 광개토 대왕이 나타나 풍발에게 소리쳤다. 나는 네가 야암을 틈타 우리 보급을 노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나갈 때는 그냥 보내주었다만 들어가는 것은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 그 소리와 함께 고구려 병사들이 일제히 공격하니 놀란 풍발의 병졸들은 손발이 어지러워 싸움다운 싸움 한번 못해보고 모두 죽거나 항복하였다. 풍발은 가까스로 그곳에서 탈출해 산속으로 숨어 도망갔다. 이때 함께한 풍발의 동생 풍소불이 물었다. 형님, 어떻게든 성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풍발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황후와 모용희는 평소 나를 견제하고 있음을 진작부터 알고 있다. 황제는 사냥이 끝나고 나면 사냥개를 삶을 것이다. 사냥개 꼴이 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이대로 빠져나가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풍발은 동생 풍소불과 함께 어두운 산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군량을 모두 태우고 돌아온 우장군을 보자 광개토 대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전에 없이 엄한 표정으로 장군을 꾸짖었다. 너는 내가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오직 군량을 지키는 것만 다 하란 말을 잊었느냐? 우장군이 슬피 울며 말했다. 소장이 무슨 낯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저 태왕의 손에 죽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태왕은 그를 죽이자니 아깝고 살리자니 지엄한 군기가 무너질까 두려웠다. 한참을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안타까운 마음을 추스르며 명하였다. 어서 이자를 끌어다 목을 베어라. 그 말을 듣던 좌장군이 나서 말했다. 우장군은 북로의 신성, 남소성은 물론 목저성까지였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공이 적지 않으니 우선은 목숨을 살려주시어 훗날 전공으로 오늘의 죄를 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부하 장수들도 하나같이 그렇게 말하여 태왕은 못 이긴 척 명을 거두었다. 장 50대를 치고 옥에 가두도록 하라. 우장군은 그저 경쟁자로만 생각했던 좌장군이 발벗고 나서 자신의 공을 상기시키고 목숨을 살려준 데에 감격하여 장을 맞는 것이 아픈 줄 몰랐다. 광개토 대왕은 좌장군을 불러 이론했다. 군량이 모두 떨어졌으니 성의 함락은 이제 불가한 때다. 오히려 우리의 처지가 매우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군사들이 모두 굶어 죽을 판이니 우리는 오직 신속한 철군만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다치지 않고 요동까지 가야 훗날 다시 재정비하여 연나라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고구려군은 한시가 급하게 철군 준비를 서둘렀다. 모용희가 황후에게 물었다. 고구려군이 철군한다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황후가 꾸짖듯 말했다. 무슨 나약한 소리. 저들이 온전하게 돌아간다면 훗날 군을 재정비하고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고구려군이 뒤를 보인다면 전군을 이끌고 나가 그들을 몰살해야 합니다. 모용희가 걱정하며 말했다. 그러다 숙군성 꼴이 날까 두렵습니다. 그때는 저게 유인책이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군량이 없어 철수하는 것입니다. 고구려군은 급하고 우리는 여유 있으니 이때가 반격의 기회입니다. 한편 광개토 대왕이 철수 준비를 끝내고 군을 이동시켰다. 태왕이 걱정하며 말했다. 만약 이때 연나라가 우리 군의 뒤를 공격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좌장군이 태왕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말했다. 숙군성의 아픔을 아직 잊지 않을 때에 풍바른 성을 버리고 달아났으니 그런 계책을 낼 자가 연나라에 있을 리 없습니다. 태왕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저 멀리서 자욱한 모래먼지가 일었다. 태왕이 자세히 살펴보아 다름 아닌 후연의 군사들이었으니 그 숫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낭패다. 저들이 철수하는 우리 군의 뒤를 공격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